매일매일 한 가지의 이슈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해요. 이영영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영영의 딱 이거 지금 시작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얘기 해주실 거라면서요? 네, 집에 김장 담그세요? 저희는 일찍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왜 김장 얘기냐면 김장을 대부분 담그시는 분, 안 담그시는 분은 워낙 많지만 저희도 안 담그는데 김장은 담그시는 분은 주위에 다 담궜거든요. 그러니까 김장을 담궜다는 건 하나가 이제 끝나간다는 얘기고 네. 이제 2016년 올해 다 내년을 갔어요. 네, 내년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시장 얘기 그리고 아. 증권사들이 큰 지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딱 네.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는지 그 얘기 오늘 그게 집중적으로 사실 제일 궁금하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좀 체크는 해볼 필요 있으니까 네.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왜 매년 이맘때만 되면 뭐 지수 밴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그거 네. 좀 살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도 한 10몇 개 증권사가 이미 발표를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하단의 평균, 상단의 평균이 되겠는데요. 하단은 1898포인트가 나오고요. 네. 상단은 2240이니까 지금 2000 언저리 왔다 갔다 하니까 위로 아무리 가봤자 평균은 한 10%, 네네. 아래를 보면 뭐 5% 정도 정도를 꽤 벗어나진 않네요. 얘기하고 있겠고요. 상단에 보면 좀 위로 좀 많이 보는데 보면 신한금융 가장 적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2350포인트. 네. 하나금융은 약간 보수적인 쪽인데요. 2172 보고 있고요.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은 하나금융이 1840, 그리고 IBK도 1850이니까 아래쪽도 약간 좁고 위는 조금인데 위에도 뭐 10% 내지는 7, 8% 정도를 위로 지금 열려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뭐 다른 뭐 증권사들에 대한 시각도 좀 네. 챙겨볼까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증권사들 평균 아래에서 위까지 어느 정도로 봤는지를 밴드를 좀 조사해봤는데 신한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나마 제일 적극적으로 2,350, 한 15% 보는 거죠. 네. 신영은 2170까지 보고 있고요. 삼성은 1880에서 2240, 그러니까 대부분의 평균 정도 보고 있습니다. 교보도 2250, IBK도 2250, 하나증권도 2170이니까 참고적으로 아래쪽은 2170 정도 낮게 보는 데가 2170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부턴가 연말이 되면 그래도 이제 내년도에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좀 내놓을 법도 한데 장밋빛 전망 이런 거는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약간 그렇긴 했는데 내년도는 전망이 더 좀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세 가지, 3포 시대, 요즘 몇 가지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 많은데요. 네. 주식시장도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강세장 전망을 포기했다 얘기합니다. 아유, 참. 평균치는 여전히 박스권이고 네. 소극적인 지수대를 제시하고 있어요. 워낙 많이 해봤자 갈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하는 거죠. 주도주 찾기를 포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웬만하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선별도 보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가요. 그리고 전망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차별화도 포기됐다. 그래서 3포 시대라는 것을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3포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안 나가도 네. 그 안에 잘 잡아보면 잘 나가는 애들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어떤 쪽을 집중적으로 보라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 지수가 이렇게 확 2,500까지 간다 그러면 다 가요, 다 가. 골칫할 게 없거든요. 맞아요. 삼성전자, 현대차부터 포스코, 현대중공업, 뭐 LG가 다 사면 되는 건데요. 아니면 떨어질 때면 막 사면 되는 거고요. 네. 뭐 코덱스, 레버리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사면 되는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요? 유막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모든 증권사들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겹치는 거를 모아봤더니 한 4가지 정도가 좀 섹터가 딱 우리 나오더라고요. 쓰는 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전기차는 앞으로 2, 3년도 아니라 뭐 10년 동안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여하튼 고성장이 가능하다는데 많은 증권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뭐 계속 나오죠. 신약과 개발과 관련된 가능성이 계속 크고 뭐 한미약품도 있고 오늘도 바이오로메든가도 뭐 얼마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겠고요. 차이나는 중국이란 건 중국은 소비도 있지만 콘텐츠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먹거리라는 얘기죠. 아무리 중국의 경기 성장이 둔화된더라도 그래도 중국이잖아요. 그래도 중국이죠. 네, 콘텐츠와 중국인의 소비. 그리고 배당은 이제 알게 모르게 주주 친화 정책이 강화되면서 알게 모르게 배당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그래서 관심 섹터를 4가지 정도를 평균적으로 많은 증권사가 공감하는 것이 이런 정도 섹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도 당연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종목은 이제 뭘 봐야 되나 이게 핵심인 건데 증권사에서 이제 꼽아보는 뭐 추천주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것도 좀 챙겨주세요. 연간으로 이제 전망을 합니다. 사실 저도 증권사에 있을 때 대우증권이나 있을 때 보면 연간에 지수대 얘기하고 종목을 쭉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면 첫 번째 보면 약간 실망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한 7개 증권 정도의 증권사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5번 이상 공동적으로 추천한 것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 공통으로 추천하면 관심도 많을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재미없네요. 네, 재미없죠. 삼성전자, 한국전력,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CJENM, 네이버, LG와 SK, 한미약품 등인데요. 저 추천 나도 하겠다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근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연간 전망을 하다 보니까 좀 큰 거 위주로 하는 거고 여기서 아마 눈에 띄는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웬만한 거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가 될 것 같고요. CJENM 정도, CJENM 정도 코스닥에 뭐 시가총액 상위 주시니까 뭐 이렇게 네. 그래서 특이한 건 실제로 없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매번 느끼지만 지금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증권사에서 내놓는 전망들이나 종목들 보면 너무 뻔해 뭐 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한 10개 정도씩까지 적거든요. 저도 몇 년에 했지만 저도 삼성전자는 안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년에 보면 대우증권인가 어디서 삼성증권을 제외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얘기 되겠는데요. 그래서 또 조사해봤습니다. 네. 그럼 너희들 물론 한 종목씩만 얘기하면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각 증권사에 너희 대형주랑 중성주에서 딱 하나만 찍으라 그랬어요. 딱 하나씩만 찍으라 그랬거든요. 네. 그걸 또 조사해봤습니다. 네네. 이거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져요. 대신증권은 삼성전자랑 중소형주 스카이라이플 얘기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어렵거든요. 삼성은 LG화학과 OCI 머티리얼즈 얘기했고요. 네. 대형주보다 중소형주가 그러니까. 의외인 것들 신한금융도 의외입니다. 대형주는 KTNG를 썼어요.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런 거 보면 뒤에 가면 흥미롭죠. 유한타는 LG전자인데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이것도 이거 흥미롭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수년째 재미가 없었던 주식인데 요즘 OLED 이런 것 때문에 좀 올라가는 거거든요. 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형주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여러 증권사라니까 그래도 특이하잖아요. 딱 좀 익숙한 것도 나오고 잘 네. 모르시는 것도 나오고 SM을 중소형주 딱 하나 찍기 이거 웬만한 쉽지 증권 이거 쉽지 않죠. 않거든요. 쉽지 저도 않아요. 그런 일을 해봤지만 이게 쉽지 않은데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주식들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워낙 많은 증권사 있으니까 그것도 더 그러니까 흥미롭네요. 1등을 갖고 겹치는 걸 잡으니까 네네네.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뭐예요?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증권사를 조사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LG화학입니다. LG화학. LG화학이 한 세 군데 했는데요. LG화학이라든가 현대차 그룹이 일단 관심인데요. LG화학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 개가 아니라 딱 하나만 찍은 거예요. IBK증권, 하나금융, 삼성증권이 최소 준호를 LG화학을 제시하고 코스피 통틀어서 네, 딱 대형주 중에 하나 딱 하나 집었는데 있는데 세 군데가 LG화학. 동일했어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 가능성 얘기하고 있고요. 네. NCC 업체의 경쟁력 회복하고 있습니다. 앞서 SK이노베이션 추천하시는 IBK 팀장님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걸 비슷한 관점으로 LG하고 일단 세 군데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 나오는 것이 현대차 그룹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은 주가 재미가 좀 받는겠지만 재미가 없거든요.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일 수도 있고 현대모빌 수도 있고 기아차일 수도 있나 다 똑같은 개념인데요. 역시 내년 정도 되면 자동차 시장도 좀 미국 시장도 본격 회복되고 네. 우리나라가 워낙 수입차에 치여 살았는데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랑 살아있으니까요. 그 정도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중소형주가 이제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중소형차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라든가요. OLED 쪽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또 딱 네. 하나 종목만 딱 찍으니까 이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흥미로운 주식들, 많이 얘기 안 하는 것만 얘기하면 사마콘델서를 신영증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주가도 올라오긴 올랐는데요. 역시 이것도 글로벌 완성차용 MLC, 이거 전기차 관련돼서 전장 부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기초 부품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마콘덴서 얘기하고 있고요. 네. 유한타는 아까 말씀드렸던 LG OLED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OLED 투자 수혜. 그리고 더존비즈는 저희 아침에 그 개장 방송할 때 보면 김민지 팀장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네네. 한국투자증권은 딱 하나 찍은 게 지금 더존비즈원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 정책. 예, 우리 김종희 의원도 좋아하는 선호하는 주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튼 이런 것들이 더존비전, 사마콘덴서, 주성엔지니어 같은 것이 증권사에서 여러 개도 아니고 딱 하나 찍은 중소형주에 지금 네, 들어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딱 세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움직임이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관심권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더준비조는 저는 최근 들어 전혀 못 본 것 같아서 한번 정말 확인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생각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전망들을 쭉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은 그래서 네. 어떤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뭐 능력이 안 돼서 딱 하나씩 찍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저는 섹터로 보면 뭐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데요. 뭐 전기차 뭐 저까지 얘기해봤자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뭐 전기차 저도 뭐 살 마음이 있는데 뭐 주식이보다는 자동차를 살 마음이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여전히 중국 시장 내년에도 보셔야 된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고요. 여기에 안 나왔는데 로봇 있죠, 로봇. 로봇 것들. 그리고 스마트웨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스마트웨어 콘텐츠들인데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준비할 텐데 전 세계에서 항상 IT 쪽에 매년 첫 번째 행사가 CES 아시죠?
라스베가스 CES가 1월 초에 라스베가스 열리는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이번에 핵심이 스마트카랑요. 놀라지 마십시오. 스마트웨어가 그 핵심이다 이번에. 아, 진짜요? 네, 스마트웨어. 네. 그리고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가 이번에 CES의 화두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여러분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다. 오늘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을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년도를 좀 내다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그래도 관심권에 넣어두고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학영 위원과 함께한 딱 이거였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